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무 중일 때는 소송을 하지 못하다가 퇴직하고 나서야 퇴직금이라도 달라는 그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주위에 보면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백화점 판매원, 또 수리기사, 학원 강사, 웨딩 플래너 이런 분들이 주로 이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대개 일은 일대로 하는데 재직 중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또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죠. 자,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똑같이 사업주가 시키는 일을 했는데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무 중일 때는 소송을 하지 못하다가 퇴직하고 나서야 퇴직금이라도 달라는 그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사용자는 그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장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늦게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장님들의 경우에 이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자임을 주장해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2017년에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은 회사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돼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용역계약이 종료돼서 퇴사한 후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자, 여기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죠. 그러니까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면 서로 형식적으로 판매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이 열거하고 있는 판단 기준을 보면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그러니까 당신은 이 일 하시오, 당신은 이 일 하시오 이렇게 정하는지, 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그러니까 그 근무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임금, 근태 이런 규칙을 받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재량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지 아니면 재량이 없이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그때그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판단 기준이다 라고 열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근로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정하면 근로자성을 좀 더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이런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업 도구를 근로자가 사서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분이 샴푸나 헤어 왁스 같은 비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해서 자신이 고객에게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자, 반면에 미용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왁스나 스프레이 같은 비품은 모두 미용실에서 지급해 주어서 미용실 소유고 또 정해진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다. 이럴 때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근로자성을 가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의 계산으로 근무를 하느냐,
누구의 계산으로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를 통해서 얻는 이익과 근무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누구의 계산이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영업의 손익에 따라서 근무자의 수당이 비례한다면 위촉 계약의 성질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영업의 손익과 크게 관계없이 고정된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율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사용자와의 계약, 즉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로제공의 형태와 그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의 업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